네, 김종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유용한 강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후부터 들었는데요. 안과 선생님, 이비인후과 선생님, 뭐 이렇게 또 단백질 관련해서 또 연구원 선생님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고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치과 치료, 구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김종엽 원장의 치과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채널의 구독자, 시청자의 70% 이상이 5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어르신 친화 유튜브 채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관련해서 또 틀니나 임플란트 관련해서 뭐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런 유튜브 채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몇 퍼센트 정도가 1년에 치과를 한 번 이상 갈까요? 작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우리 국민 47.1%가 치과에 1회 이상 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과를 절반 정도는 가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MBN에 2022년에 나왔습니다. 치아가 오복 중 하나인 이유, 하나 빠질 때마다 사망률이 2% 증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은 치아 개수를 보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치아 개수가 몇 개죠? 28개입니다.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가 있고요. 치아 하나가 빠지면 2%가 사망률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음식물 씹는 행위 자체만으로 치매, 심장병,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그죠? 먹는 재미가 반입니다. 아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사는데 재미가 있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는 김치 깍두기 드시고 싶다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갈비, 뭐 고기 이런 거는 찢어서 드시는데 김치 깍두기를 씹어 먹는 그 느낌, 그게 중요하다. 그거를 원하십니다. 치아 건강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잘 씹어야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인지장애, 치매 같은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것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영양 섭취가 가능해야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씹는 건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에 치아 건강이 오복 중 하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죠? 예, 누군가 치과 얘기를 시작하면 전부 다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구강 건강이 오복 중 하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4개는 뭘까요? 우리가 오복 중에 치아 건강이 있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4개는 뭘까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상서라는 체계, 오복이랑 수부, 강령, 묘도, 고정명이랍니다. 수는 만수무강하세요 할 때 그 숫자고요. 부자는 돈이 많은 건데 얼마나 많아야 되냐? 편하게 살 만큼 재산이 있는 게 부래입니다. 더 많은 거는 필요가 없다 그러고요. 내가 이제 적당히 살 수 있을 만큼 있는 게 부래입니다.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게 강령이고요. 유어덕은 덕을 닦는다. 고정명은 하늘이 내린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죽는 날까지 편하게 있다가 죽는 것, 이게 이제 고정명입니다. 치아 건강이 어디에 있죠? 치아 건강은 오복에 있지 않네요. 그죠? 만약에 굳이 따진다면 강령의 일부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서에 통속편이라는 곳에 또 오복이 있습니다. 이 오복은 약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오복이라고 합니다. 수부, 강령은 똑같고요. 귀는 귀하다, 명예롭다. 그 다음에 자손 중단은 자손이 많아서 가문을 번성시킨다 하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치아 건강은요, 오복 중 하나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오복을 누리려면 치아 건강이 꼭 필요한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아 건강이 오복 중 하나다 그러면 제가 따라가가지고 선생님 치아 건강은요, 상서를 보면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웃습니다. 저 치과 의사니까요.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치, 치아 건강이 중요하지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선생님들도 누가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면 상서를 모르는군. 하지만 그냥 가만히 웃으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오복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건강을 유지하려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노년기에 치아 상실을 방치하면 치매의 위험이 높다. 이 연세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런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논문, 특히 일본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밝힌 겁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낸 거고요. 우리 잘생긴 세 분의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입니다. 연세의학저널이라는 곳에 나온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그리고 2014년에서 2020년 똑같은 환자, 60대 이상 똑같은 환자 488명, 약 500명을 대상으로 10년 정도 기간 뒤에를 봤어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받은 분들 한 500명을 10년 뒤에 또 봤더니 그 중에 122명이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계신 거예요. 꽤 많은 숫자죠, 그죠? 500명 중에 100명이 넘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 진단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를 봤더니 치매 진단 받은 환자에서 치아를 빼고 그거를 보철을 안 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빼게 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는데 이를 빼고 임플란트나 보철을 안 하면 인지 기능의 저하가 더 심하게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빠지는 건 할 수 없지만 이가 빠지면 적극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 논문은요, 요거는요, 우리 헬스조선에 나온 기사입니다. 헬스조선에 신은진 기자란 분이 쓰신 거고요. 이건 못하는 사람 2.7배 빨리 늙는다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죠. 이거는 뭐 이 기사를 보고 안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이거는 노년 임상 중재라는 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이라는 저널에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기조 발표하셨던 정의원 교수님 보셨어요? 예, 정의원 교수님 쓰신 논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고령 환자에서 구강 건강과 노쇠의 관계에 대해서 쓰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있고요. 정의원 교수님 가속노화 뭐 이런 말씀 하시죠, 그죠? 건강하게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까지 이렇게 3권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요즘 지인들한테 선물할 때 제일 자주 보내는 게 그 3번째 책입니다. 그 책은 제가 정혜영 교수님 책을 광고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읽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보면요. 3,000명, 우리나라 65세 이상 3,000명 데이터를 본 겁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에 데이터를 봤고요. 노화와 노쇠가 다르다는 거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랑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나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노쇠죠. 그래서 노쇠 비율이 3배 정도, 정확하게는 2.68배 높았다는 겁니다. 저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잘 씹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도 가야 되고 식사가 불편하면 건강식이 같은 거, 고령 친화식품이나 보충제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단지 우리가 이런 비슷한 논문들을 보면 치아 개수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죠? 208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80세까지 치아 20개를 갖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깍두기 갈비를 먹으려면요. 20개 가지고는 부족해요. 24개 정도 돼야 돼요. 적어도 어금니 하나까지는 있어야 그런 식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논문은 치아의 쌍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닿는 치아의 쌍. 그러니까 이가 여기 왼쪽에는 이가 다 있고 오른쪽에 이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맞닿는 치아의 쌍이 몇 개인가를 보고 치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과 의사가 얘기해서 치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구강 건강이 중요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노년내과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없으면 임플란트나 틀니로 하는 것이 이제 대한치과보철학회랑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2023년이죠. 작년에 MOU를 맺었습니다. 우리 이동우 이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발견 전에 혹은 초기부터 구강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
치매가 생기고 나서 구강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그 가속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그 노인정신의학회 이동훈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치주 질환이 각종 전신 질환과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은데요. 이런 논문들을 보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불편합니다. 이가 안 좋아서 이 병이 생긴 건지, 이 병이 있을 정도로 건강 관리가 안 된 분들이 잇몸이 안 좋으신 건지 구별이 필요하겠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구강위생 관리가, 특히 잇몸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빅데이터 개방 포털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의료정보 통계를 바로 로그인 없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다빈도 질환은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2위고, 그 다음에 치아우식이 뭐죠? 충치입니다. 충치가 6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외래에 병의원에 가는 가장 다빈도 질환 2위가 잇몸병이고 6위가 충치라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요. 자, 이 의미 있는 것이 2019년부터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1위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병의원에 가는 이유가 잇몸이 안 좋아서입니다. 그리고 치아 우식이 4위죠. 그다음에 20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주염이 1위, 치아 우식이 4위입니다. 네, 그만큼 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도 1위, 4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이후에 2020년부터는 부동의 1위가 치주 질환입니다. 잇몸병이 우리 국민들이 병원을 가장 흔하게 찾는 질환입니다. 2022년에 2위가 됩니다. 2022년에 뭐가 있었죠? 우리 코로나19가 막 번질 때잖아요. 1위가 뭐냐면 코로나19 코비드-19 그 간이 검사하는 게 1위입니다. 이 검사를 국민들이 다 하셨잖아요. 몇 번씩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1위고요. 그 다음에 2위, 6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다시 1위가 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치과에 가장 자주 가는 게 잇몸병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 한 6, 7년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2023년에 1위, 6위가 이제 치주질환 뭐 이렇게 치아우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실제로 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쓴 비용은 1위가 잇몸병이고요. 환자가 제일 많았으니까. 3위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랍니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가 언제 쓰는 저희 질병 코드냐면요. 보험 틀니, 보험 임플란트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는 많지 않지만 이게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구강위생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필연적으로 치아 보철이 필요하고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려면 꽤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통계입니다. 나이대별로 치과 질환에 쓰는 비용이 좀 다릅니다. 0세에서 9세까지는요. 치아 우식, 그다음에 맹출 장애, 뭐 그러니까 이가 다 있는지 유치 연구치가 다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세, 19세면은 초중고 정도 되겠죠. 초중고생까지는 치아 우식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잇몸 질환으로 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세, 29세가 되면 치은염 치주 질환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2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치수 및 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이게 이제 신경 치료하는 거거든요. 충치가 깊어지면 신경 치료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깊은 충치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 30세, 39세가 되면 치은염, 그 다음에 신경치료 이렇게 비용이 되고요. 30세, 39세까지만 해도 잇몸 치료하는데 쓰는 비용이 우리 국민들이 쓰는 비용이 2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40세가 되면요. 34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세가 되면 490억이 됩니다. 거의 2배가 되죠. 20대에 비해서 50대가 되면 거의 2배가 되고요. 60대가 되면 이제 그 보철하는 비용이 790억입니다. 그러니까 잇몸 치료하는 거에 비하면 2배 정도 많이 쓰시는 겁니다.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70세가 되면 비슷한 양상, 80세가 되면 이제는 잇몸병이 없습니다. 잇몸병으로 치료받는 분이 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나이대별로 보면요. 0세에서 19세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치과에 제일 많이 가고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치아 우식입니다. 그러니까 충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강 위생 관리를 잘 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세부터 쭉 치주 질환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40세가 되면요, 이를 빼기 시작합니다. 40세가 되면 이 치아 개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부터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임플란트 심는 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임플란트 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임플란트를 뺍니다. 임플란트도 안 좋아지거든요.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임플란트 빼는 연령이 제일 많은 연령이 60대고요. 40대랑 비교하면 50대가 3배 많고요. 40대랑 비교하면 60대가 5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에 안 잡힌 것 중에 하나가 치과 치료 중에 비급여 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되는 치료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철하는 것, 뭐 이런 비용은 부담이 훨씬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12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 돼서 초기 우식이 되는 거는 저희가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12세 미만 레진 치료. 그 다음에 18세 미만이면은요, 고등학생까지 영구치의 실란트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면 열구 전색이라고 해서 충치를 예방해주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료는 받으면 받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19세 이상이 되면요, 스케일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되는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저는 안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근처에 내가 편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치과를 정하셔서 매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험 틀리가 7년에 1회 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평생 2개까지 보험이 됩니다.